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민재가 초중고 때 대표팀에 선발된 이력이 없어요. 연령별 대표팀에 이 중앙 수비수로 김민재가 선발된 적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김민재가 좀 인정을 받고 엄청난 선수로 뜨기 시작했다. 이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김민재를 떠나보내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수의 미래를 계속해서 삭히는 일이긴 해요. 선수가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은 대학교에서 1, 2년 시간 낭비하는 시간보다는 한시라도 빨리 프로 무대에 진출해서 그 선수가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깔아줘야 되는데, 이제 연대 입장에서는 김민재가 있으면 성적이 잘 나니까 김민재한테 그냥 3학년까지 하고 가라, 4학년까지 하고 가라, 졸업장은 받고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김민재가 프로 구단이랑 물밑 접촉을 하는 걸 별로 안 해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축구협회에서 선정한 올해 대한민국 선수 김민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야, 우리 민재 형이, 여러분, 저는 김민재 선수랑 이 어린 시절 같이 축구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김민재 선수가 96년생이고요 김코치가 9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한 살 차이. 우리나라 축구판이 좁아서 그냥 날고 긴다는 선수 이름만 대면은 알아요. 저는 고등학교까지 이 김민재라는 선수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면 김민재가 전 누군지도 몰랐고요. 연세대학교 때 김민재를 처음 알았습니다. 뭐 수원공고 때 김민재가 잘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김민재라는 선수를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민재가 초중고 때 대표팀에 선발된 이력이 없어요. 연령별 대표팀에 이 중앙 수비수로 김민재가 선발된 적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김민재가 좀 인정을 받고 엄청난 선수로 뜨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선정이 됐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걸어온 길, 이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타임라인으로 봐보면요, 일단 대학교를 졸업하고 김민재 선수가, 여러분, 곧바로 K리그가 아니라 흔히 지금 말하는 이제 K3에 가서 김민재 선수가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이 유니폼으로 보면은 경주 한수원이라는 팀인데요, 지금은 이제 K3에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경주 한수원이 우리나라가 K1, 2가 있었고 그 아래에 K3, K4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내셔널 리그라는 팀이 따로 있었어요. 김해시청, 목포시청, 이런 실업팀들이 모여있는 팀들이 있는 실업리그로 김민재가 떠나게 됩니다. 근데 왜 김민재가 여기를 갈 수밖에 없었냐라고 여쭤보신다라고 하면은, 김민재는 대학교 때 네로라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김민재한테 많은 프로팀들이 오퍼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김민재는 고등학교 때 프로 유스 시스템을 거친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포철고, 오상고, 광양제철고 이런 프로 구단에서 관리하는 유스 산하팀에서 김민재가 성장한 게 아니라, 김민재는 그냥 말 그대로 박지성 선수가 나왔던 일반 학교 수원공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김민재한테는 우선 지명이 걸려있는 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팀들이 김민재가 연세대 때 오퍼를 하기 위해서 물밑 접촉을 했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인 K리그 최고의 팀인 전북 현대가 이제 물밑 접촉을 해왔어요. 근데 연세대 때 김민재가 너무나도 잘하다 보니까 이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김민재를 떠나보내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선수의 미래를 계속해서 삭히는 일이긴 해요. 선수가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은 대학교에서 1, 2년 시간 낭비하는 시간보다는 한시라도 빨리 프로 무대에 진출해서 그 선수가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깔아줘야 되는데, 이제 연대 입장에서는 김민재가 있으면 성적이 잘 나니까 김민재한테 그냥 3학년까지 하고 가라, 4학년까지 하고 가라, 졸업장은 받고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김민재가 프로 구단이랑 물밑 접촉을 하는 걸 별로 안 해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김민재는 뭐 대학교 졸업장 있으면 뭐해, 누군가는 연세대 갔으면은 연세대에서 4년까지 있고 졸업하고, 졸업장 4년을 졸업 안 하면 졸업장을 안 줘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 연대 졸업장이라도 받고 프로 무대로 뛰어들려고 하는데, 김민재는 대학 무대는 이제 좁다, 나한테, 나는 한시라도 빨리 프로 무대에 가서 경험을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대학 소속이던 김민재가 대학교 감독님이나 대학교 관계자분들의 동의 없이 프로 구단이랑 물밑 접촉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소식을 알게 된 이 대학교 측은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래서 김민재한테 우리는 쉽게 보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김민재 약간 그 뒤에서 접촉한 거에 대해서 안 입곱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민재가 대학에서 약간 명제를 당합니다. 나쁘게 말하면은 대학에서 이제 나가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김민재를. 너 우리 몰래 뭐 프로 구단이랑 접촉하고 우리가 그렇게 너 3, 4학년까지 있으라고 얘기를 해도 왜 자꾸 나가려고 하냐. 그래서 그냥 대학에서 이 김민재 선수를 명제시켜버립니다. 나가리 시켜. 그러니까 선수 로스터에서 없애버린 거야, 이 대학교 김민재 대학생을. 그러면
이 김민재라는 선수는 빨리빨리 해서 1년 1년 뛰어서 나가야 되는데 다음 시즌을 김민재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예요. 대학에서도 김민재를 명제시켜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프로에서 김민재랑 완전 서명까지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김민재는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귀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전북현대의 최강희 감독님이 김민재를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에 최강희 감독님이 민재야 그러면 낙동강 오리알 하지 말고 우리 팀으로 일단 와서 훈련부터 해라. 그리고 당장 우리 팀 등록은 지금 늦어서 마감 시한이 지나서 전북현대 등록은 안 되지만 너를 나는 임대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전북현대에 가서 이제 최강희 감독님이 K리그 이제 마감 등록 기한 일자가 지나서 김민재를 경주 한수원으로 임대를 보내줍니다. 근데 이 임대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학에서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프로 무대에 와서 1년차 때 성공을 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경주 한수원, 지금도 경주 한수원은 세요. 대학에서 날고 긴다는 선수들이 경주 한수원을 간다고 해서 뛸 수 있냐? 없어요. 경주 한수원 너무나도 좋아서. 근데 이 대학교 새내기인 선수가 경주 한수원을 가서 K3 리그, 현 K3 리그를 씹어먹게 된 거야. 수비수로서. 갓 21살, 22살 된 이 선수가. 그러니까 이 봉동 이장님도 놀란 거야. 성인 무대 경험이 없는 김민재가 여기 보내놓으니까 여기서 씹어 먹을 줄은 상상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경기를 뛰기만 하면은 눈여겨보려고 했던 이 봉동 이장님의 레이더에 김민재가 K3를 폭격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보다 막 10살 많은 공격수들 상대로 뚜시 해서 씹어먹고 있으니까 야 이거 민재 무조건 내년에는 불러내라. 그러니까 나도 얘가 될지 안 될지 좀 이게 애매해서 일단 보내는 놨는데 이놈이 K3 가서 씹어먹고 있네. 그래서 봉동 이장님이 그 다음 해 김민재를 바로 호출시켜버립니다. 왜? 이제는 써야 되니까 김민재 그냥 다음 해부터는 뭐 R리그, K 2군 리그 이런 거 뛰킬 필요도 없고 바로 그냥 전북현대 1군에서 써먹을 수 있다라는 이 수뇌부의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김민재가 전북에 다시 콜업이 돼서 미친 활약을 해서 이제 김민재가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진짜 많은 욕을 먹고 많은 비아냥을 먹었죠. 전북현대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베이스로 이제 김민자이라는 별명이 생긴 전북현대에서 베이징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적을 할 때 팀에게 엄청난 이적료도 남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래 국가대표 수비수가 중국을 간다? 요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냐라는 비아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때 갈 때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일단 이때 당시 베이징의 감독이 히피아라는 사람이었어요. 히피아라고 치면은 리버풀의 레전드 중앙 수비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히피아가 직접 김민재한테 연락도 했었고요. 김민재가 중국에 오면은 충분히 좋은 선수로 내가 만들어줄 수 있고 나는 독일과의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김민재가 이 팀에서 잘하면은 분데스리가에 이적을 할 때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입에 발린 말들을 해왔어요. 근데 일단 가장 큰 거는 연봉이 너무나도 셌고요. 이 어린 선수한테 배팅을 한 연봉이. 그리고 김민재는 한 수 앞을 내다봤어요. 이때 당시 중국이 이제 리그 부흥기라 가지고 막 헐크, 오스카 덴바바 막 이런 선수들이 막 올 때였어요. 이갈로 이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영국이나 뭐 유럽 5대 리그에서 정말 잘하던 공격수들이 중국에서 뛸 때였습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이때 돈도 돈이지만 나는 여기 가서 내가 과연 헐크랑 오스카를 막아낼 수 있는 선수인지 그게 되면은 나는 유럽 5대 리그에서 통하는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뭐 한물 갔을 수도 있지만 네로라는 이 공격수를 상대로 내가 정말 좋은 수비가 될 수 있는지를 경험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다. 본인이 이제 추후에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정말 미친 활약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3년을 뛰었는데 마지막 해에는 이제 베이징의 모기업이 임금 체불까지 하면서 기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돈도 제대로 안 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도 김민재는 베스트 11도 선정이 되고 이적료까지 챙겨주고 터키에 있는 페네르바체로 이제 김민재가 떠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 김민재의 유럽 커리어가 시작이 되는 순간이죠. 페네르바체를 갈 때까지만 해도 김민재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까지 막 크지는 않았어요. 아 우리 민재 이제 나이도 있고 이때 김민재 선수가 이적을 할 때 나이가 여러분 이때가 2021년도였어요. 2021년도면 지금으로도 3년 전이잖아. 김민재가 저보다 한 살이 어리니까 3년 전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26살 때 페네르바체 간 거예요. 그러면 이강인이 막 10대 후반에 유럽 5대 리그에서 데뷔를 하고 손흥민이 막
10대 후반에 유럽 5대 리그에서 데뷔를 하는데 페네르바체를 이미 갈 때 만 나이로 25살 이렇게 돼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민재의 커리어에 있어서 의문을 좀 남겼죠. 아, 이제 민재 빅클럽 갈 수 있겠냐, 빅리그 갈 수 있겠냐, 나이도 나이고 너무 이게 힘들다. 그리고 처음 가는 이 무대가 유럽 5대 리그도 아니고 토트넘이랑 막 이적 서였는데 토트넘 못 갔잖아. 그래서 터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번외 리그니까 야, 여기서 김민재가 몇 년을 또 쌓여야지만 김민재가 빅리그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조롱 섞인 얘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김민재가 터키에 가자마자 데뷔해서 리그를 폭격하기 시작하고 터키 리그 베스트 11에 들어가고 터키에서 김민재가 1년밖에 안 있었어요. 2021년도 가가지고 여러분 김민재가 2022년도에 이 터키 리그를 탈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김민재 이적 타임라인인데 김민재가 베이징 공항을 떠났을 때가 2021년 8월이었어요. 근데 김민재가 페네르바체 입성해서 2022년 6월에 1년도 아니야. 거의 한 10개월 만에 김민재가 터키 리그를 초토화시키고 나폴리로 저렴한 이적료. 지금 보면 저렴한 이적료죠. 거의 한 300억 김민재가 페네르바체에서 나폴리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폴리에 갔을 때도 반신반의가 많았어요. 아, 아쉽다. 이때 이제 릴이랑 이적설이 뜨고 있었고 프리미어리그에 뭐 와포드다 뭐다 몇몇 구단들이 다시 김민재에게 관심을 가질 때였거든요. 근데 야, 이때 나폴리라면은 솔직히 나폴리가 여러분 세리에에서 막 우승권을 넘나드는 팀도 아니고 그냥 나폴리라고 하면은 그냥 챔피언스리그 나갈 수 있는 한 4위권 하는 팀? 이렇게 우리는 봤잖아요. 뭐 메르텐스 있고 함식 있고 낭만이 있는 팀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우리의 우려를 깨고 김민재가 나폴리에 가서 어떤 걸 해냅니까? 미친 활약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미스터 김. 아, 죽여줍니다. 그래서 나폴리에 가서 일단 팀의 33년 만에 33년이라고 하면은 마라도나가 나폴리 뛰던 시절 이후로는 나폴리가 단 한 번도 리그 우승을 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세리에 A 33년 만에 우승컵을 김민재가 나폴리에게 첫 시즌에 갖다 주게 됩니다. 아, 이것만 봐도 어나더 레벨인 거가 맞고 그리고 심지어 아시안 최우수 세리에 A 수비상을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에가 상당히 수비에 대한 이 자존심이 센 리그고 유럽 축구 내에서도 이탈리아가 축구 강국이다 보니까 이 축구팀에 대한 상당히 그게 센 나라예요. 근데 이 아시아 선수들을 무시하는 것도 있고 인종차별도 심한 나라에 가서 자신들의 리그가 출범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아시아 선수한테 세리에 수비상을 준 적이 없었는데 김민재가 세리에 최우수 세리에 수비상을 여기서 획득을 하게 됩니다. 오로지 실력 하나로. 그래서 김민재가 베스트 11에도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팀에 33년 만에 우승컵까지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 승리 드라마야. 페네르바체를 갈 때까지만 해도 김민재가 뭐 빅리그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제 나이도 있고 뭐 누구는 10대 후반에 분데스리가 데뷔하고 20대 초반부터 유럽에서 두각을 나타내야지만 빅리그로 갈 수 있는데 김민재 중국에서 시간 너무 헛되이 보냈다. 많이 버렸다 했는데 이 모든 논란과 조롱을 김민재는 단 3년 만에 바이에른 뮌헨에 입성을 하게 되면서 종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이때 세리에 최고의 수비상을 타고 여기서도 여러분 1년 만에 여기 2022년 6월에 나폴리에 입성을 했는데 이 이삿짐이 여러분 정리도 되기 전에 2023년 6월에 다시 한번 팀을 옮기게 됩니다. 어디로? 바이에른 뮌헨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금액, 그 다음에 아시아 선수 역사상 최고 바이아웃 금액 이적료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하나로 715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거의 뭐 80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이 800억 가까이 되는 이적료로 김민재가 레바민이라고 부르는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팀 중에 하나인 바이에른 뮌헨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김민재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만 나이로 27살. 만 나이 24세 유럽 진출을 시작해서 페네르바체로 떠나서 만 나이 26세 김민재가 27에 바이에른 뮌헨까지 입성을 하게 됐다. 근데 그 시간 동안 터키 들렸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들렸고요. 독일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0이 되기 전에 김민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완성형 중앙수비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정말 이 타임라인을 보면은 진짜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했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논란 아닌 논란도 때때로 많이 됐었고
근데 김민재의 이 걸어온 커리어를 보면은 2017년도에 경주 한수원에서 데뷔한 이 선수가 전북 현대를 씹어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베이징 고안을 갔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1년씩 팀이 바뀌어요. 1년마다 근데 이 미래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야. 1년 견딜 때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인 바이에른 뮌헨까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바이에른 뮌헨에 가서도 김민재가 이번 시즌에 비주전 선수거나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냐? 그게 아니라 벌써 리그 15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고요. 한 골을 넣었고 1300분을 벌써 출장을 했고 챔피언스 리그도 5경기나 뛰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팀 안에서도 지금 혹사 논란이 올 정도로 투엘의 이 베스트 11에 없어서는 안 될 주축 수비수로 뛰고 있는 요 김민재의 커리어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